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제9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5월 2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4월 19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명식은 기해년, 기사월, 경신일이 되고요. 오늘의 일지인 경신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은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이 사월이라고 하는 월령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경금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경금이 일간에 해당이 되죠. 자, 일주 안에 천간에 일주의 천간이라고 해서 일간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는 일주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내지는 일간이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 일간 같은 말이 되겠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거 일단은 오행상 목화토금수 오행상 금에 해당이 되는 것에 해당이 되고 경금을 음양으로 오행을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은 양과 음으로 나누게 되겠죠. 그래서 금도 양금과 음금으로 나누게 되는데 경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속해요. 양에.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비유를 하겠죠. 완철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완악하고 거칠고 완철금 완악하고 거친 금, 즉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무쇠나 강철 같은 것을 의미하겠죠. 어떤 광산에서 금방 캐낸 원철 같은 것 아니면 무쇠같이 좀 무겁고 강직하고 단단하고 그죠? 그 다음에 경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서늘한 기운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숙살기 내지는 숙살지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기운은 어떻게 돼요? 나무라고 하는 것, 목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따뜻하고 온화한 기운이라고 하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수같이 만물을 얼게 만들 정도의 그런 차가운 기운은 아니더라도 약간 오싹하고 엄숙한 그런 기운을 나타내는 것이 금의 기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더 엄숙하죠. 그래서 여름 같은 때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뜨거운 여름에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무서움을 느끼게 되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약간 오싹한 어떤 소름 돋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겠죠. 그러한 오싹한 기운이 금의 기운이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금이라고 하는 것 거칠고 투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땅에서 캐는 원철 같은 것을 그냥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거치고 투박하고 예리한 것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손을 다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 잘못 다루게 되면 몸을 크게 다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 특히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화로서 단련하여 기물을 만들어야 용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 쇳덩이를 녹이거나 아니면 대장간 같은 데서 이렇게 단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호미도 만들게 되고요. 칼도 만들게 되고 아니면 기타 장신구도 만들 수가 있겠고요. 좀 크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절이라든가 큰 사찰 같은 데서 쓰는 범종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겠고요. 제가 좋아하는 삼국지의 관훈장 같은 경우는 어때요? 멋있잖아요. 청룡 언월도라 그러나요? 그 한 방 딱 휘둘르면 어떻게 돼요? 저기 뭐 한 방 휘둘 때마다 10명씩 이렇게 싹싹 없어진다고 하죠. 크고 무서운 칼. 그 칼을 청룡 언월도를 실전으로 쓰기는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걸 갖고 다니면 이제 일반 이제 사병들은 이제 겁을 먹고 지레 그래서 이제 도망간다라고 해서 어떤 어떻게 과시용 이런 걸로는 갖고 다니는데 그거를 실전에서 칼싸움을 할 때 설마 썼겠냐라고 하는 이런 이론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금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지만 용도가 있게 되고요. 반드시 그러한 용도를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화 중에서도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드는 것은 병화보다는 정화가 더 공력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놓고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화만 필요하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경금이 원래 화, 특히 정화를 봐서 단련을 해서 기물을 만드는 것으로서 가장 크게 어떤 용도, 크게 쓰임이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화가 없다라고 하면 부득이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의 기운을 말하죠. 수로서 도세에도 용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물론 가장 좋은 것이 대장간이라든가 제찰소 같은 데서 단련하거나 해서 이렇게 기물을 새롭게 만드는 것도 해당이 되지만, 집에서 쓰는 예를 들어서 칼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장신구 같은 것이 녹이 나게 되면은 물론 불로 다스려서 다시 새로운 기물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돼요? 숫돌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걸로 해서 광약 같은 걸로 해서 빡빡빡빡 닦으면 어떻게 돼요? 칼이 무뎠던 것을 다시 좀 강하게 이렇게 예리하게 만들 수도 있겠고요. 뭐 시뻘겋게 녹이 난 것도 그냥 광약 같은 걸로 닦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경우도 깨끗하게 다시 용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 경금으로서의 용도를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화가 없는 경우에는 수로서 도세해서 해도 경금의 용도를 나타낼 수는 있다. 단 그것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화로 다스리는 것이냐 아니면 물로서 도세하는 것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거는 화를 쓰는 것이 가장 경금을 용도 있게 만든다라고 하면, 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약간 최선은 아니고 차선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화도 없고 수도 없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용도가, 경금으로서의 용도는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살펴보시고요. 화가 필요하느냐, 수가 필요하느냐, 이런 것을 잘 살펴볼 때 일단 원령하고도 많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금이 해자축월에 수가 왕할 때는 일단 화가 있는 것이 급선무가 되겠죠. 이때 수가 왕한테 다시 수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금이 어떻게 돼요? 과설돼서 좋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다시 요번같이 4월이라든가 5월같이 화가 왕할 때는 일단은 화라고 하는 것은 원령 자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가 있는 것이 어떤 수화 기재 측면에서도 좋겠고요. 화가 왕해지는 것을 절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원령에 따라서 배합을 맞추는 것이 사주를 볼 때 배합을 적절하게 맞추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금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원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금일간이 태어난 원령을 보게 되면 4월이라고 하는 때에 태어났죠.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숫자, 아라비아 숫자 4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지, 12지지에 자축, 임묘, 진사 할 때 그 4월을 말합니다. 4, 5, 미월은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여름에 해당이 되는 때고요. 특히 이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여름 중에서도 초여름에 해당이 되고, 초여름을 좀 유식하게 표현하게 되면 맹하라고도 하고요, 뭐 초하라고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하죠. 화왕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냥 화가 왕하다 이런 것을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지 마시고요, 피부로서 몸으로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죠. 4, 5월, 뭐 비월도 마찬가지겠지만, 화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여름, 즉 지금도 4월인데 뜨거울 때 지금 대구라든가 광주 같은 경우는 벌써 34도 폭염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로 지금 기온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명리에서 4, 5월 여름이라고 하면 34도 이 정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40도에서 50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저기 아랍권이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는 뭐 40도 넘어가는 건 뭐 일상도 아니라고 하죠. 항상 그 정도 올라가니까 그렇게 굉장히 아주 뜨거운 정도의 그런 계절로 생각하셔야 4월을 생각할 때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 다음에 4월은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가 동궁한다 그랬어요. 화토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때는 비록 화왕절인 4월이라 하더라도 토도 왕하다, 토왕절도 된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월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도 왕하고 기토도 왕하고 병화정화가 모두 다 왕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4월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은 어떻게 돼요? 사의 장생이 되죠. 사에 이르면 경금은 장생에 해당하는
한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원령에서 특히나 원령에서 장생을 얻게 되면 그 오행이 약하지 않습니다. 장생을 얻게 되면 원령을 특히나 원령에서 장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목이 해월에 태어나거나 임수가 신월에 태어나거나 그죠? 병화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건 다 장생에 해당되기 때문에 병화가 인월에 태어나면 일간이 왕한 것으로 놓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수가 신월에 태어나도 임수가 장생을 얻어서 왕하다고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목이 해월에 태어나도 장생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하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유독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경우 특히 경금 같은 경우는 4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장생인 4월이라 하더라도 화가 왕하다 그랬잖아요. 화 그죠? 맹화, 초화, 화항절 특히 사중에는 어떻게 돼요?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경금 입장에서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7살에 해당이 되죠. 7살이 왕합니다. 일간 경금이 4월에 태어나서 장생에 대해서 왕한 것보다는 병화라고 하는 오행은 어떻게 돼요? 일간이 아니죠. 병화라고 하는 것은 4월에 태어나면 걸록의 월에 태어나서 경금이 왕한 것보다 더 왕하게 되죠. 그러니까 경금이 아무리 장생을 얻었다 하더라도 7살이 나를 극하는 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억압을 크게 많이 받는다라고 이렇게 놓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금이 4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거는 어떻게 돼요? 7살이 왕하기 때문에 이 7살 자체를 어떻게 돼요? 억제를 시켜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경금이 4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는 개수보다는 임수가 있어서 이 화를 제해주고요. 화를 제해주고 경금을 도세하는 용도로 쓸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중병화 입장에서는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이 병화 입장에서는 7살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경금은 어떻게 돼요? 이 화가 왕하게 되면 금이 너무 뜨거워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티끌도 묻게 되고요. 그 너무 뜨겁게 되면 경금이 너무 달가져서 너무 뜨겁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금을 어떻게 됩니까? 대장간에서도 쇠붙이를 너무 불에다가 너무 달구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찬물이라든가 기름 같은 데다 달궈가지고 이게 참 단련을 시킨다 하잖아요. 그래서 경금이 4월에 태어났을 때는 화가 왕하기 때문에 임수가 있어야지만 이 임수로서 왕한 화를 절제시켜 줄 수도 있겠고요. 그 임수로서 경금을 도세주옥할 수도 있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라고 하는 데는 개수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생육에 쓰이는 물이라고 보면 돼요. 생육, 사람이 먹거나 식물을 키우거나 땅을 윤습하게 해주는 그런 용도로서 개수는 용도가 있지만은 임수는 그렇다고 뭐 임수가 생육의 용도가 전혀 없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생육의 용도는 그 다음에 조후의 용도는 개수가 훨씬 임수에 비해서 크지만 금을 단련하는 용도는 개수는 금을 단련하는 용도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을 단련하는 것은 임수로서 단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일간이 경금이 아니고 뭐 을목이라든가 아니면 간목이었다라고 하면 임수보다는 개수가 있는 것이 더 공력이 컸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근데 이것이 일간이 경금이기 때문에 일간의 특성에 맞게 개수가 아니라 뭐 임수를 쓰는 것이 더 공력이 크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 개수가 있으면 나쁠까요? 개수가 있으면 나쁜 것이 아니라 이건 용도가 다르요. 개수는 조우하는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임수는 어떻게 돼요? 조우를 개수가 한다라고 하면 임수가 주는 경금을 도세주오 경금을 세진하는 용도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부득이 하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개수보다는 임수가 있는 것이 더 공력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4월에 태어났을 때는 기본적으로 화가 왕하고 이 화가 일간 경금을 극해하는 것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일단 수를 얻어가지고 화를 억제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 임수를 가지고 경금을 도세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수는 절지에 해당이 되죠. 절지. 그래서 이때는 수가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 금이 다시 투출해가지고
금이 다시 투출해가지고 임수를 다시 생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첫째 수가 있어야 되고요. 다음으로 수를 생주해 줄 수 있는 금이 있게 되면은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와 같은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지우고요. 오늘은 신금도 없고 임수도 없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금이 화왕절인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오늘은 이걸 한번 다 쓰고 시작해 볼까요? 기해년이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월간에는 기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고 일지에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경신일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다 써놓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월령이 4월이면 화가 왕하고요. 화가 왕하고 경금도 뿌리를 둔다, 월령이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화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수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연지에서 해수를 보게 되면 일단은 사해충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사해충,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지에 있는 이 신금이 문제인 겁니다. 일지에 있는 신금. 자, 해수는 저기 월령하고 충이 된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사해충도 되지만 사신합도 되죠. 사신합, 사해충과 사신합도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해충을 사신합으로 해서 충중봉 합이 되느냐, 이것이 충중봉합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가장 큰, 오늘 명식에서 가장 큰 이론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포인트가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사해충이 돼서 사신합이 되지 않아서 충중봉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월지인 사화도 깨지게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해수도 깨지게 됩니다. 단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생시에서 인을 보게 되면 또 인신충이 되겠죠. 그것을 떠나서 이 3주만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사해충이 되고 사신합으로 충중봉합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월령도 깨지게 되고요. 해수도 깨지게 됩니다. 단 일지에 있는 신금은 보존이 되겠죠. 그래서 경금이 이 신의 뿌리를 둘 수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단 근데 반대로 사해충이 되지 않고 사신합이 된다라고 하면 이건 충중봉합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해수는 충이 되지 않았기, 봉합이 돼서 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해수는 살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신이 이렇게 합하게 되면 사신합수가 될 수가 있겠죠. 사신합수. 그러면 사주 전반이 어떻게 돼요? 금수가 왕하죠. 특히 수가 왕해지는 그러한 국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사신합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금토가 있게 되면 사신합수가 아니라 사신합금으로 놓고 보는 견해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 일단 염두를 해두시고요. 이것은 일단은 뭐 지지의 해수가 있으니까 사신합수로 봐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월령 자체는 충은 되지 않았지만 사신합하게 되면 지에 있는 사중 병화는 많이 약화가 되는 것이고요. 사주가 금수가 왕해지게 돼서 약간 한습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사해충이 되고 신금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물론 화도 깨지지만 얘도 깨지게 되죠. 사화와 해수가 모두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 금만 살아있게 되니까 그렇게 충중봉합이 돼서 한습해지는 것만큼 많이 한습한 것으로는 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기토가 있기 때문에 일간 자체도 뭐 세력을 구축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충중봉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충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사주 국세가, 사주의 왕세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묻는다면 저 같은 경우는 사해충이 되는 것으로 보고요. 충중봉합은 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드리는 것도 그냥 사해충이 돼서 월령의 사화와 연지의 해수가 깨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일간 자체는 어떻게 돼요? 신을 받기 때문에 일간 자체는 약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기토가 생주해 주기 때문에 경금은 어떻게 됩니까? 화로서 단련을 해야 되는데 월지인 사화가 깨졌기 때문에 화가 왕하지 않다.
이렇게 놓고 보면 생시에서는 어떻게 돼요? 다시 화를 봐서 금을 단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생시를 얻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아까 제가 이건 사해충으로 된다라고 했죠. 사해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시지에서 자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신자 반합 회국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월지인 사화가 깨진 상태에서 신자가 회국하게 되면 이거는 다시 금수가 왕해지는 것으로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물론 월령은 해수에서 충파를 당했다 하더라도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월령 자체는 아무리 충을 당한다 하더라도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절이 뭐 겨울로 바뀌거나 봄 가을로 바뀌고 그러진 않죠. 그렇죠? 그냥 여름이라 하더라도 잠시 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약간 썰렁하다, 약간 한습하다 이런 정도로 느끼면 되는 거고요. 이와 같으면 어떻게 돼요? 사주 전반이 한습해지는 국세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오히려 병화를 용신으로 써서 한습해진 국세를 어떻게 돼요? 약간 따뜻하게 조우하는 용도로 쓸 수 있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 아무리 그래도 한여름에 화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화가 왕한 여름이라 하더라도 물기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 한여름이라 하더라도 뭐 우기 장마철이 돼서 비가 많이 오게 며칠씩 비가 오게 되면 그 국세 그 환경 자체가 많이 한습해지잖아요. 그러면 방안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눅눅하고 꿉꿉하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옛날 같은 경우는 연탄불을 피기도 하고요, 보일러를 돌리기도 합니다. 꿉꿉해진 어떤 그런 것을 말리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화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 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단련하는 용도는 뭐 크게 뭐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다음에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칠살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화로서 조우한다 하더라도 칠사를 옆에 두고 쓰기는 약간 부자연스럽잖아요. 근데 다행인 것은 기토라고 하는 것이 옆에 첩신되어 있어서 이 칠살이 화생토, 토생금 해가지고 살인상생 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와 같으면은 한습해지는 사주국세에 병화로서 따뜻하게 좀 그 한습한 것을 습기를 약간 제거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정축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축시가 되면은 축토가 들어오게 되죠. 사해충이 됐고요. 신금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아까 병자시가 됐을 때는 신자가 합을 해가지고 수가 왕해졌다라고 하면 축토 같은 경우는 신금하고 합을 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병자시에 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한습함이 가중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자, 축토를 보게 되면 경금도 축에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요. 경금은 일지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기토도 시지의 축토에 뿌리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일간도 왕해지고 인성도 왕해지는 그런 국세가 되겠죠.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 왕하게 되면, 세력이 있게 되면 화로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 용도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와 같으면은 아까 병화 같은 경우는 경금을 실질적으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드는 용도가 별로 좀 약하다고 하면, 정화는 능히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무쇠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장신구를 만들 수 있는 공력이 있습니다. 단 뭐냐면 경금 자체가 목도 없어서 정화를 살려주기가 약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원령에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사해충이 돼가지고 뿌리가 많이 약화됐죠. 그래서 정화가 시간에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공력은 많이 떨어집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오히려 화운을 만나서 목화운을 만나가지고 정화를 생조해주게 되면 저 정관이 살아나기 때문에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되게 좀 시간에 정관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보면 성격이 좀 꼼꼼하고 좀 세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강단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금이라고 한 거 강인하고 어떻게 돼요? 거칠고 투박하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단련되지 않으면 그냥 그 투박한 그러한 성향을 갖고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경금일간들이 되게 보면 묵뚝뚝한 사람들도 많고요, 거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단련을 이렇게 받게 되면 어떤 관료라든가 군인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약간 절도 있는 무관으로서
살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문관이 된다 하면 그래도 고위직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단 이게 이 관성 정관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돼요? 왕한 경금을 단련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쇳덩어리는 굉장히 1톤짜리 쇳덩어리가 있는데 그거를 단련할 수 있는 충분한 불이 있어야지만 1톤짜리 금을 쇳덩어리를 다 단련해서 1톤짜리 기물을 만들 수가 있는데 쇳덩어리는 1톤짜리인데 불이 예를 들어서 500kg까지밖에 단련할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쇠는 큰데 단련을 500kg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간이 왕하면 왕할수록 관성도 그만큼 왕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신사시를 보겠습니다. 신사시. 자, 신사시가 되면은 자, 신금이 투출되어 있고요. 자, 이때는 시지에 있는 사화가를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월지에 있는 사화는 사해충이 돼서 깨졌다라고 하지만은 이때는 이 사화는 어떻게 돼요? 사신이 합하죠. 사신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천간으로 뭐 수가 있다라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사주 전반으로 수가 왕하다라고 하면 그리고 원론적으로 지지육합 사신합수가 되는 것이 맞죠. 사신합수가 되는 것이 기본적이지만 사주가 금이 왕하거나 이렇게 토금이 이 사주는 연지에 있는 해수 하나 빼고는 토금이 왕한 사주가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신이 합해서 이거는 사신합 금으로도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포태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에서 임관인 걸록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해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금이 장생에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신금 경금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을 때 지지로 사신합할 때는 이때는 무리하게 수를 보지 마시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금 자체가 사에도 통근하고 여기도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하나로 금으로 놓고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금이 좀 왕한 것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금이 왕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특히 경금은 화로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요? 수로서 도세주 간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자, 그 사신합 사신합금이 된다 하더라도 신중에 임수를 써가지고 금을 설기 순세하는 것을 쓸 것이냐 아니면 사중에 있는 병화를 가지고 그냥 단련은 아니더라도 왕금을 억제하는 억부용신법에서 왕신을 억제하는 용도로 쓸 것이냐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놓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자, 금이라고 하는 것 일단은 화를 취용하는 것이 사주 국세가 커진다라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사해충이 돼가지고 사주 자체가 염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록 굳이 수를 쓰기보다는 화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물론 이것은 어떻게 돼요? 사주를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아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신중에 있는 임수로서 4월이기 때문에 임수로서 화기를 억제시키고 금을 도세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 맞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이론 구성을 한번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건 그냥 화를 용신으로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돼서 저 같은 경우는 화를 용신으로 써도 된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화운을 만나면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수를 용신으로 쓰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뭐 좋다라고 이렇게 이론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거는 각자 똑같은 음양 오행을 공부하더라도 보는 관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고요. 사람마다 보는 관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주를 볼 때 결과도 좀 달리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사주를 봤을 때 이 사람 이때 좋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겠고요. 또 어떤 분은 이때 안 좋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은 중요한 건 뭐냐면 맞다 틀리다 보다는 스스로 검증해가면서 나의 이론을 좀 더 정확하고 타당한 이론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뭐 완벽한 사람이 없겠죠. 신이 아닌 이상 명리를 보는 것도 뭐 완벽하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주를 보면서 많은 검증을 통해서 이론을 확립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어느 누가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 그러죠. 필살기라고 그런 것은 없고요. 각자 자기 스스로가 맞는
맞는 어떤 뼈대와 살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